자, 이제 생크림, 과일 생크림 케이크를 만들 이제 제노아즈가 완성이 됐고요. 제노아즈는 구워지고 나면 이제 하루 정도는 충분히 냉장고에서 식히신 다음에 충분히 식힌 다음에 이제 사용을 하셔야 되고요. 이렇게 준비되어 있으면 요거는 저희가 이제 3단 3장 이 하나를 3장으로 나눌 거예요. 3장으로 나눌 거고, 보통 이제 뭐 샌드를 했을 때 이제 5cm 정도, 물론 이제 들어가는 과일의 양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그냥 저희가 후르츠 칵테일 같은 그런 과일을 썼다면, 요즘엔 이제 오래전부터죠. 이미 오래전부터 그 과일 그 자체,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이제 과일을 굉장히 그 자체로 두껍게 그냥 안에다가 샌드를 많이 해요. 그래서 예전보다는 현재가 그래도 들어가는 과일의 향을, 과일의 맛을 충분히 즐길 수 있게끔 큼지막한 과일이 들어간다는 점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시트를 저희가 재단하기 전에 이 시트 자체는 빵이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 조금 이제 건조해질 수도 있어요. 건조해질 수도 있고, 빵은 수분을 또 흡수를 해요. 빵은 수분을 흡수를 하고, 그리고 이 안에 들어가는 이제 크림이 생크림인데, 보통 저희가 이제 그런 동물성 생크림을 사용할 텐데, 예전에는 이제 그런 당이 함유가 된 그런 휘핑크림을 많이 썼었는데, 물론 유통기한도 굉장히 길고, 사용하는 어떤 작업성에 있어서도 굉장히 편하고요. 하지만 이런 동물성 이제 유크림 100% 이제 동물성 생크림을 사용하시게 되면 온도에 대해 굉장히 민감하다 보니까, 너무 이제 따뜻한 온도에서 작업을 하게 되면 이제 막 광택이 다 죽어버리고 이제 분리가 나기 시작해요. 그러면 생크림을 이제 아이싱을 하고 샌드를 해야 되는데 굉장히 작업성이 어려워져요. 이제 그런 이유 때문에 이제 환경 자체가 이제 시원해야 되고, 만약에 이제 환경이 좀 따뜻한 상태라 그러면 이 나중에 이제 휘핑한 생크림을 보여드릴 텐데, 생크림을 얼음물에 받치든지 해서 조금 온도를 좀 차게 유지시켜 주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생크림 케이크에 들어가는 어떤 아이템들은 케이크 시트가 기본적으로 가고, 생크림, 그리고 이 안에 들어갈 과일, 오늘은 샤인머스켓을 사용할 거고요. 이렇게 3가지가 들어가는데,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제노아즈 스펀지는 수분을 흡수하는 어떤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생크림을 샌드를 하게 되면 시간이 지나면 이 생크림에 있는 수분까지도 흡수를 해요. 그렇게 되면 빵은 촉촉해질 수는 있겠지만 생크림 자체가 굉장히 좀 드라이해져요. 건조해지고, 이제 그런 이유 때문에 시럽, 이 시트 윗면에 시럽을 좀 발라줘요. 시럽을 좀 발라줌으로 해서 빵도 촉촉해지고 이 생크림의 수분을 불필요하게 흡수하지도 않고요. 그런 이유 때문에 시럽을 반드시 발라주는 게 좋습니다. 위에다가 발라주시는 게 좋고요. 시럽은 보통 이제 설탕으로 끓이는데, 보통 우리가 커피 시럽 같은 경우는 물과 설탕을 1대1로 많이 끓여요. 그게 일단 기본 시럽인데, 그렇게 되면 너무 당도가 높기 때문에 이 안에 바르는 어떤 설탕과 물의 비율, 물론 하시는 분마다 많이 다르긴 하지만 오늘은 저는 물이 3, 설탕 1대 3으로 해서 물 300과 설탕 100g을 넣고 시럽을 만들 거예요. 시럽을 만든다고 해서 막 너무 졸이는 건 아니에요. 졸이는 건 아니고 가볍게만 끓여 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그리고 이제 시럽만 그냥 끓이게 되면 약간 향이 좀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오렌지 껍질을 넣는다든지 아니면 레몬 껍질을 넣는다든지 2가지 방법을 많이 쓰고 있어요. 물론 만드시는 분에 따라서
오렌지를 넣으셔도 되고 뭐 아니면 뭐 레몬을 넣으셔도 되고요. 그래서 레몬은 껍질만 얇게 벗겨서 넣어주시면 돼요. 같이 넣고 끓여주시면 시럽이 그냥 당도만 있는 게 아니고 좀 상큼한, 좀 약간 밝은 시럽이 만들어져서 과일 생크림 케이크를 할 때 사용하는 이제 스폰지하고도 굉장히 좀 잘 어울려요. 그래서 이렇게 껍질을 다 이렇게 벗긴 다음 넣어서 한번 살짝 끓여주시면 돼요. 어렵지 않습니다. 끓여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시럽 같은 경우는 냉장고 보관하면 뭐 한 일주일 정도는 충분히 쓸 수 있지만 그래도 2, 3일 이상은 뭐 가급적이면 쓰시지 않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한번 끓여가지고 식힌 다음에 사용하시면 되고요. 저는 물을 여기 물과 설탕 100만 넣고 나머지 찬물을 넣어서 좀 빨리 식혀 볼게요. 이렇게 하면 노란 빛깔이 간 거는 시럽이 완성이 됐고요. 이 시럽은 레몬 껍질은 그대로 담궈 놓으시고 시럽을 사용하시면 돼요. 레몬 껍질을 뭐 굳이 뭐 빼거나 하실 필요는 전혀 없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과일을 손질을 해 볼게요. 샤인머스켓 같은 경우는 이 뗐을 때 꼭지가 붙어 있는 이 부분은 가급적이면 좀 버려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이 부분이 이제 색깔이 좀 약간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약간 검은색을 띠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날려주시고 나머지 하프커트해서 반 잘라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바로 수확한 거는 이런 게 없겠지만 수확을 하고 저희한테까지 오기까지 이제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이런 부분들이 생기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제거를 해 주시고 사용하시는 게 좋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여름철에는 이제 생크림 케이크 같은 경우는 저희 나라가 이제 좀 당이 뭐 딸기나 망고 같이 당이 좀 센 그런 과일들이 생각보다 많이 나오질 않아요. 그리고 이제 부드러운 스폰지하고도 잘 어울려야 하는데 이제 그런 과일들이 저희 나라는 이제 사계절이 있다 보니까 조금 적게 나오는데 이제 보통 12월에서 4월 정도까지는 이제 딸기가 나오기 때문에 생딸기를 사용해서 딸기 생크림 케이크 많이 판매가 되고 있고요. 다음에 이제 그 시즌이 끝나고 나면 이제 망고가 철이에요. 망고가 철이어서 그때는 또 망고 생크림 케이크 많이 판매를 하고 있고요. 망고가 끝나고 나면 보통 이제 또 다시 딸기. 근데 이제 망고 같은 경우는 이 수입이 되는 과일이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이제 수급이 좀 불안정할 때가 있어요. 그런 이유 때문에. 그리고 이제 후숙을 시켜야 되는데 망고 같은 경우는 이제 후숙을 하는 게 조금 어려워요. 그리고 후숙을 하다 보면 또 버려지는 부분도 분명히 많다 보니까
망고 생크림 케이크를 판매하는 곳이 생각보다 그리 많지는 않아요. 이제 큰 어떤 크게 운영하는 회사를 제외하고는 망고를 사용하는 게 쉽지가 않고, 그래서 이제 이런 샤인머스켓 또 많이 사용한다는 점, 그리고 뭐 체리나 블루베리, 요즘엔 또 블루베리가 사계절 뭐 수입품, 그 다음 국내 생산 이렇게 많이 좀 수입이 되고 재배가 되다 보니까 그것도 생크림 케이크 사용하시면 되는데, 아무래도 블루베리 같은 경우는 생각했던 것만큼의 당도가 막 나오진 않아요. 그냥 먹었을 때도 약간 은은한 단맛을 내기 때문에 블루베리 생크림 케이크는 뭐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많이 추천하진 않아요. 그리고 체리 같은 것도 뭐 수급이 뭐 안정적이진 않지만, 그래도 체리도 생크림 케이크에 많이 사용되고 있고요. 그리고 뭐 포레스트 케이크 할 때도 보통 많이 사용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다듬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위에 또 데코레이션할 샤인머스켓을 준비를 해서 마지막 마무리 데코레이션까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데코레이션 하는 샤인머스켓도 밑에 부분을 확실하게 제거를 해 주셔야 이제 케이크 위에서 이제 움직이지 않고 잘 고정돼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시커멓게 색깔이 변하는 일이 아마 없을 거예요. 그래서 항상 샤인머스켓은 밑에 부분을 제거를 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각각의 이 생크림 케이크에 어떻게 보면 중요한 요소를 차지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과일인데, 과일에 나오는 시기나 그리고 수입되는 시기, 그리고 과일의 어떤 특성들을 잘 파악을 해 놓으셔야 이제 뭐 판매를 하거나 아니면 먹는데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안에 샌들 샤인머스켓과 상단에 데코레이션할 샤인머스켓이 준비가 됐고요. 작업을 하면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좀 더 자르도록 하고요. 이렇게 준비가 됐으면 이제 케이크를 재단을 할 거고요. 자, 케이크 재단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3단으로 저희가 이제 재단을 할 거예요. 3단으로 재단을 할 거고, 보통 이제 바닥 부분에 보면 요거 이제 구워진 부분이 있는데, 이 바닥 부분을 완전히 쳐내시는 분도 계시고 그냥 사용하시는 분도 있어요. 이거는 뭐 크게 중요하진 않지만 수분이 많은 과일을 만약에 한다고 했을 때 바닥 부분에 아무래도 이렇게 노랗게 색깔이 난 부분이 있으면 좀 더 안정적인 어떤 케이크의 형태를 유지를 할 수 있어요. 그런 이유 때문에 어떤 수분이 많은 과일들, 특히 뭐 망고 같은 경우는 수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망고 케이크를 할 때는 시럽을 조금 적게 발라주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딸기나 이런 샤인머스켓 같은 경우는 그래도 어느 정도 수분이 그렇게 많이 빠지지 않다 보니까 사용하지 않아도 상관없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밑에 부분도 충분히 제거를 하고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윗부분을 쳐내고 이렇게 얇은 색깔난 부분을 쳐내면 이렇게 하얀 부분이 나오거든요. 이 부분을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3단으로 재단을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보통 이 커팅을 할 때 많이 이렇게 정확하게 처음 하시는 분들은 정확하게 편편하게 이렇게 커팅이 안 될 거예요. 울퉁불퉁하게 커팅이 될 텐데 그런 것들을 좀 보완하고자 이제 네모난 각봉이 많이 나와요. 길다란 자같이 생긴 두께가 이렇게 뭐 1, 2, 3cm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각봉이 이렇게 판매를 하는데 각봉을 양쪽 사이드에 대놓고 칼을 올려놓고 그대로만 커팅 하시면 돼요. 좀 편리한 도구들이 있고, 그리고 톱처럼 생겨서 톱이 이렇게 3단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날 같은 톱이 1개, 2개, 3개, 3개가 있어서 그냥 놓고 톱처럼 썰으시면 3장이 한 번에 쫙 썰려요. 이런 다양한 도구들이 있으니까 이런 뭐 커팅할 때도 이런 거를 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또 한 장 만들어지고요. 이렇게 해서 마지막 한 장, 이렇게 해서 이렇게 3단으로 커팅을 해서 준비를 해 놓으시면 돼요. 테이블은 항상 소독제를 사용해서 충분히 잘 제거를 해주시고, 대리석 같은 경우는 이런 소독제를 사용해서 정리해 주시면 대리석 위 자체가 저희 작업대가 되기 때문에 깔끔하게 쓰실 수가 있어요. 항상 비치를 해 놓으시면 위생상으로도 좋기 때문에 크림콜 같은 어떤 소독제를 비치하시는 거를 좀 추천드려요. 이렇게 하면은 준비가 됐고, 이제 제가 사용하게 될 돌림판, 이렇게 하면 이제 기본적인 준비는 이제 완료가 된 거죠.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이제 생크림. 생크림은 처음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생크림을 사용할 것인지가 일단 첫 번째 중요하고요. 식물성을 사용할 건지 동물성을 사용할 건지, 아무래도 요즘엔 그런 어떤 건강상의 영양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도 이제 대부분 100% 유크림이 들어간 동물성 생크림을 사용하는 추세예요. 그래서 물론 작업성이 조금 어렵고 관리가 좀 어렵고 유통기한이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유통기한이 그렇게 길지 않다 보니까 이제 관리하고 수급하는데 좀 문제가 어렵긴 한데, 그래도 이제 가급적이면 동물성 생크림을 사용하시는 게 좋고요. 물론 가격적인 면이나 어떤 유통기한 측면에서 좀 어려움이 있다면 당성분이 들어간 그런 가공 생크림을 사용하셔도 뭐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게 뭐 종류의 차이지 이게 나쁜 제품이다 좋은 제품이다 라고는 하긴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뭐 한때는 착한 생크림이라는 어떤 마케팅으로 이제 동물성 생크림을 많이 사용하고 홍보를 하고 했는데,
상황에 따라 어떤 재료를 쓸 건지 나뉘는 것이지, 이게 착하다 나쁘다라고 낙인을 찍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동물성 이 생크림을 사용할 때는 아무 맛도 나지 않아요. 그냥 우유 자체 그 맛이고, 물론 당이 포함된 생크림이 있다고 말씀드렸었고, 저희는 여기 이 생크림 자체를 그냥 사용하지 않고 약간의 설탕을 넣을 거예요. 보통 이제 요 한 팩이 500g 짜리인데 500g의 설탕이 보통 한 40g 정도 이제 집어넣고 휘핑을 하게 돼요. 이 상태는 액상이에요. 액상이고, 이 생크림을 이제 믹서기를 사용해서 이제 휘핑을 하다 보면 이제 크림처럼, 부드러운 크림처럼 올라오게 돼요. 그 부드럽게 올라오는 크림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생크림 케이크를 만들게 되는데, 한번 제가 휘핑한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런 휘퍼를 사용해서 휘핑을 하게 되면 이렇게 크림 같은 순백의 하얀 생크림을 얻을 수 있고요. 여기에 이제 휘핑을 시작할 때 계량된 설탕을 넣고 같이 휘핑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약간 은은한 단맛이 올라오기 때문에 그냥 그 설탕을 넣지 않고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맛이 풍부한 생크림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생크림 같은 경우는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관리가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온도예요. 온도가 너무 더우면 생크림을 휘핑을 아무리 잘했다고 할지라도 작업하는 도중에 이제 광택이 사라지면서 조금씩 분리가 나기 시작해요. 그러면 생크림의 역할을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생크림을 사용하실 때는 이제 환경이 좀 덥거나 할 때는 밑에 얼음물을 한번 받쳐서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얼음물 준비해서 작업을 이렇게 해주시면 생크림을 좀 더 안정되게 관리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여름철에는 굉장히 시원한 환경이 아니라고 하면 이렇게 얼음물 한번 받쳐서 작업 준비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작업이 다 작업 준비가 완료가 됐고, 이제 저희가 이제 바를 시킨 시럽을 준비가 되어 있고요. 붓으로 이제 발라줄 거예요. 붓으로 발라줄 거고, 샌드하는 중간에 넣을 과일 이렇게 다 준비를 해 놓으시고 작업을 딱 시작하면 돼요. 요게 이제 기본 작업 준비이기 때문에 이 상태를 항상 유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생크림도 뭐 많은 양의 작업을 할 때도 한 번에 다 꺼내 놓지 마시고 필요한 양만큼 그때그때 꺼내서 작업을 해 주시는 게 좋아요. 너무 이제 한 번에 많은 양을 꺼내게 되면 생크림의 이물질, 이런 스펀지 같은 가루가 들어갈 수도 있고 생크림의 상태가 시간이 지나면서 좀 안 좋아질 수도 있고, 그런 이유 때문에 가급적이면 필요한 양만큼의 생크림만 덜어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스펀지 3단으로 재단된 스펀지 500g의 생크림에 40g 설탕이 들어간 휘핑된 생크림, 그리고 샌드를 할 과일,
그리고 레몬 껍질이 들어간 시럽, 물 300에 설탕 100 이렇게 들어간 생크림이 준비됐고 이제 샌드와 아이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